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준비를 잘 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잘 해놓아야 된다는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성비 넘친다는 수술비 보험 알아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배지영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이 오더라고요. 출근할 때, 그렇죠? 알고 계시죠? 눈이 오면 또 우리가 교통사고, 접촉사고 이런 거 많이 날 텐데,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내용 들으시면서 알차게 잘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승현 전문가입니다. 제가 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배지영 전문가님이 벌써 네, 해주셔서 첫눈을 보니까 기분 좋게 스튜디오에 왔는데 오늘도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운전자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 배지영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 운전자 보험은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뭐 엄청나게 고민을 하기보다는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요즘에는. 근데 준비는 하시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사실 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당연히 사고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가 사고가 좀 얼마나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표는 2016년 기준이에요. 자, 교통사고가 22만 건이었고 부상자가 33만 명이었고 사망자가 4,2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6년 자료고 이 교통사고, 뭐 사망사고는 뭐 시간이 지난다고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교통재해도 많고 여러 가지 법규도 많이 변하기 때문인데 이제 이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 보험 내용 자체가 운전자 보험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교통사고로 다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저 말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되지 굳이 운전자 보험 준비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짜장면집이 이름이 짜장면집이잖아요. 짬뽕도 있잖아. 우리가 탕수육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택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자동차 운전자도 자동차 보험은 나라에서 제한을 둬서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탕수육을 먹을까 말까 선택하는 것처럼. 근데 마찬가지로 이 운전자 보험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아예 보험 혜택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없으면 나중에 사고 시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표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동차 보험은 일단 상대방 치료 비용, 그리고 상대 차량 수리 비용, 운전자 차량 수리 비용 등 사고 시 운전자와 상대방의 인적, 재산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고 자, 운전자 보험은 이제 형사 쪽 이제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등이 들어가고 이 보험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위한 보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내가 준비를 안 해놓으면 사고 나고 나는 치료 안 해도 되는데 상대방은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운전자 보험은 나는 피해본 거 그냥 내가 피해 고스란히 보험 처리 안 하고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 보험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실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셔야
나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 이 민사적 책임을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은 오로지 나를 위한 보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있어야 혹시 모를 사고에 잘 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가지 보장받는 내용도 차이점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럼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약간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입 대상은 자동차 보험 말 그대로 자동차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예요. 네. 이거부터 일단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느껴지죠. 보장 그 범위 자체가. 자, 그리고 가입 목적은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직접적인 보험, 대인과 대물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간접적인 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등이고 자, 법적 의무는 자동차 보험은 내가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 안 하면 벌금 내죠. 네. 그러니까 미가입 시 최대 9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운전자 보험은 상관없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만 없으면 피해를 본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가입 기간은 자동차 보험은 이제 매년 갱신이죠. 1년마다 네. 갱신이 되고 운전자 보험은 뭐 우리 보장성 보험처럼 월납 기간과 보험 기간이 만기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네.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점은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사고가 나면 그 사고 건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고가 빡 났다. 둘이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5대 5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각자 알아서 고칩시다.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네. 내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네. 이게 이제 서로 합의하는 건데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험을 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보험료가 더 같이 올라가니까 네. 서로 이제 자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각자 현금으로 처리하는 건데 이유는 할증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계속 하든 벌금을 해주든 형사 합의금을 뭐 주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비갱신 보험으로 준비하시게 되면 정해진 납입 기간만 딱 내고 만기는 또 원하시는 만기 때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완전 하는 일이 다르고 특징도 많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동차 보험은 할증이 되는데 운전자 보험은 할증이란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들어봤을 때는 이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이 해결을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어렵기는 하거든요. 이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사고를 당연히 내면 안 되겠지만 네. 사고를 냈을 때 진짜 큰일 났다라고 하는 사고가 12가지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 사고인데 한번 그 내역들을 살펴보면 신호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끼어들기, 보행자 보호, 철길 건널목, 무면허. 이건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네. 항목이죠. 그다음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어린이 보호구역, 화물 고정까지 이런 것들이 총 12가지인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보신 거 있으실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트럭이 적재함을 엄청 많이 싣고 다니다가 경찰차가 세우라고 해서 이제 가 쪽에 세워져 네. 있는 차들. 이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하다?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럴 때. 그렇군요. 운전자 보험이 필요해요. 자동차 보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고의든 실수든 어쨌든 잘못을 했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12대 중과실에 관련해서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나는 운전 되게 잘하니까 이런 일 날 리가 없어 네.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나를 위한 보험이고 말 그대로 보험이니까 운전자 보험 하나씩은 준비하셔서 나를 챙길 수 있는 좀 이렇게 안전벨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벌금이라든가 뭐 형사처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그 민식이법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 혹시 이 부분도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원래는 이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에는 네. 스쿨존이 뭐 있긴 있었지만 엄청나게 강력하게 네. 많진 않았죠. 근데 이제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이 벌금에 관련해서도 이제 2천만 원까지가 한도였어요. 내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상대방을. 자, 하지만 민식이법이 나오면서는 스쿨존에서는 3천만 원까지가 이제 벌금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상해 줄 수 있는 한도가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민식이법 시행 자체가 2019년 9월에 한 거니까 네. 내 보험 가입이 2019년 9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네. 스쿨존에서는 1,000만 원 보장을 이제 덜 받으시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19년 9월 이전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증권을 확인해 보시면 벌금이 2천만 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새롭게 준비하시면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어차피 운전자 보험 저렴하니까 교통법규에 따라서 바로바로 갱신시켜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스쿨존에서 처벌의 그 강도가 세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이라든지 이 합의금, 변호사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운전자 보험 대비를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 준비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을 정말 잘 가입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네. 이제 그 방법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운전자 보험을 나 빼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는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표를 보시면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에 대한 운전자 보험 가입 증가표인데 갑자기 확 늘어났죠.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부터.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운전자 보험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 라는 네.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지고는 있으나 내가 과연 잘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헷갈려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운전자 보험은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틀이 딱 정해져 있고 한도도 우리 뭐 암 진단비 3천만 원 갖고 있는 분도 있고 5천만 원 갖고 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그 벌금에 관련된 맥스 한도가 딱 정해져 있고 설계를 딱 정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중복 보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자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벌금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 그다음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특약까지 꼭 잘 넣어야 완벽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으신 건데 네. 뭐 다른 거는 내가 그냥 이야기 들어도 알겠지만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도대체 뭔가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제가 표를 보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하는 건 일단 내가 사고가 딱 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인 접수, 대물 접수를 하게 되죠. 그럼 대인 접수가 들어갔을 때 내가 어쨌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네. 병원을 가시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병원을 가면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물리치료 받고 하시게 되면 최소 2주거든요, 무조건. 2주 진단을 받게 되시면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급수에서 1급이 가장 큰 사고, 14급이 가장 경미한 사고인데 이 14급 경미한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최소 보험금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내가 형사 쪽으로 뭔가 처리가 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합의 보고 끝나는 상황에서도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알짜배기 특약이죠.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지만 이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하고 괄호 치고 1에서 14급까지라고 숫자가 적혀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 건데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일상적일 때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동차 부상 치료비 14급까지 되는 보장을 준비하시기를 이제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장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지 짚어주셨는데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그리고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까지 꼼꼼하게 챙겨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장 금액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회사마다 보험료도 다를 것 같고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전문가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분이 가입하시는 분의 환경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20년 납 20년 만기를 좀 권해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네. 교통법규가 2, 3년마다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험은 딱 정해놓으면 어쨌든 내가 병원 가지 않는 이상 변함이 없지만 교통법규는 계속 바뀌면 새로운 특약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갱신보험으로 좀 저렴하게 해서 보장을 왕창 넣고 나중에 변경되면 새롭게 다시 갱신하셔라라는 좀 권유를 드리는데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40세 남성분, 여성분 기준으로 20년 갱신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역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뭐 변호사 선임 비용, 자기부상 치료비, 벌금 등등이 다 들어가서 남성분이 1,300원대고 여성분이 7,800원대. 이렇게 네. 딱 알맞게 10,000원대에 준비하시면 이제 우리가 부담이 덜 가면서 완벽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으신 거고 나는 직업적으로 좀 영업을 화물차를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 영업용 운전자도 따로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보장은 동일하지만 보험료가 약간은 올라갑니다.
남성분은 18,000원 정도, 여성분들은 17,000원 정도. 왜냐하면 내 직업이 운전을 하시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좀 있지만 결국에는 앞자리는 10,000원대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0,000원으로 내가 교통사고나 어떤 벌금, 형사 쪽으로 넘어갔을 때 나를 위한 보험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 여성분들 둘 다 10,000원대로 준비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크게 부담 느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잘 해놓아야 한다는 실손의료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실손이 어렵더라고요, 전문가님. 오늘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실손의료비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보험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실비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실비를 다 하는데 실비는 이제 저희가 병원에 가고서 80%에서 90%, 2009년 전에 실비는 100%도 돌려받는 실손이 있는데 근데 나는 100% 받는 거야, 90% 받는 거야 단순히 이렇게는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계산하시는 방법인지 그리고 내가 80%인지 90%인지만 정확히 알고 그 다음은 좀 모르시다 보니까 보험금이 수령되고 나서도 잘 인지 못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그걸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7월 달에 이제 4세대 실손이 이제 새롭게 유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새롭게 바뀐 실손이 모르겠고 그냥 아무거나 해주세요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이제 바뀐 4세대는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 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손을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손 오늘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7월에 개정된 4세대 실손에 대해서도 오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이렇게 저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오늘 저도 자세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쉽게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저희가 실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내고 돌려받는 건 알겠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세대 2009년 7월 이전의 실비인데 갱신 주기는 1, 3, 5년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다 5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2세대는 2009년에서 17년까지 갱신 주기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 여기서 7월 달까지 판매됐던 게 갱신이 1년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보험 4세대 실손도 갱신이 1년이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재가입 기준입니다. 근데 재가입 기준이 1세대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2세대 때는 없거나 길면 있으면 15년 그 대신 3세대는 15년마다 재가입이고 마지막 4세대는 5년마다 재가입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당연히 1세대는 이제 신규 유입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위험군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나이가 이제 있으신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금이 갱신될 때 큰 폭으로 좀 갱신이 된다. 그 대신 보장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똑같습니다. 신규 유입자가 없기 때문에 갱신이 되면 조금 갱신폭이 크지만 그래도 보상이 적절하게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저희가 좀 요즘 젊은 세대분들이 많은 게 3세대 실손인데 기본 보험료 표가 낮습니다. 그리고 갱신 보험료도 낮지만 보장은 당연히 1, 2세대보다는 조금 적어지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오늘 아셔야 되는 게 4세대 실손. 5년마다 재가입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 기본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갱신되는 것도 저렴한데 그만큼 보장이 좀 많이 낮아졌다는 거. 그래서 보장이 많지만 갱신이 크게 된다.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4세대 실손은 보장은 조금 적지만 네. 그래도 보험료는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건 좋지만 보장도 축소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험료가 저렴해지면 좋은데 보장은 안 좋아지면은 좀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딱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어떤 보험이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4세대 실손에서 이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보장이 적어졌지만 네.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가시고 여태까지 막 실손 의료비를 내신 분들은 차라리 안 가면 좀 저렴하게 하고 보장은 내가 많이 가지 않으니까 좀 적게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건 좀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선택해서 전문가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나한테 맞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을 한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병원을 많이 가는 분이냐, 병원을 많이 안 가는 분이냐 이런 점들을 꼭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이 정확한 장점과 단점을 알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일단 제가 그래서 팩트 체크를 좀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보실 수 있게. 네. 그리고 4세대 실손의 팩트 체크. 보시면은 제가 써놓은 게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네. 네, 이제 청구를 하면 그 대신 저희가 보장도 낮아지고 보험료도 저렴해졌지만 이제는 할인 할증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은 할인을 해드리는 거고 네. 그 대신 병원을 많이 가서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시면 이제 할증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할증되는 자원으로 이제 할인을 채우겠다는 부분인데 네. 그래도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1등급은 병원을 가지 않았을 때, 이제 마이너스 5%, 그래서 5% 할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2등급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100만 원 미만이면 그냥 그대로 갱신 없이 가도록 하는데, 3등급 할증, 100%, 150만 원 미만일 때는 100%, 그리고 4등급 할증, 200%일 때는 300만 원 미만, 그리고 마지막 5등급 할증은 300%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의 비급여 치료가 들어갔을 때는 300%까지 할증을 한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할인은 5%인데 어떻게 할증은 300%냐? 그러게요. 네, 그래서 비급여 치료, 그러니까 결국은 비급여 치료에 관한 할증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증을 시키고 안 가시는 분들한테 할인을 드리겠다는 건데 그래도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4세대 실손도 좀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러게요. 이 병원을 많이 안 가는 분은 5% 정도밖에 할인이 되지 않고요. 병원을 많이 가는 분들이라면은 한 300%까지 할증이 된다. 이 보험료가 많이 비싸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팩트체크는 이 할인 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번째 팩트체크는 어떤 걸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두 번째는 자기 부담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인상, 일단 여기서부터 일단은 또 자기 부담금이 많이 나온다는 건 사실 좋지 않은 부분인데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 구조는 현행 실손은 급여, 비급여, 통합, 비급여 3개 특약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개편은 급여, 비급여 이 특약을 분리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그리고 보험료 차등제. 급여와 비급여의 현행 실손은 미적용 중이었지만 새로 바뀐 실손에서는 할인과 할증 방식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할인과 할증 방식. 그리고 여기서 자기 부담금이 급여는 원래 10%에서 20%, 특약만 30%까지 가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바뀐 부분은 그냥 급여 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80%에서 90%가 아니라 70%로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낸 돈을 돌려받는 실손 보험이 사실상 돌려받는 부분이 적어졌다. 이 부분을 조금 알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할증되는 것도 사실은 좀 속상한데 자기 부담금도 인상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험금은 적게 받고 내 부담은 조금은 커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팩트 체크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이제 통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전에는 25만 원, 약제비 5만 원, 이렇게 해서 통원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20만 원 한도로. 네, 일단 그렇군요. 네, 이 부분도 네, 자꾸 네, 슬퍼지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네. 보시면 네, 일단 상해 입통원 네, 급여랑 비급여 다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입통원은 그 대신 질병 통원으로 했을 때는 회당 20만 원, 상해든 질병이든 통원을 했을 때는 이제는 20만 원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25만 원, 뭐 저희가 이제 CT를 찍거나 뭐 했을 때 뭐 25만 원이 나와도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비가 25만 원이 나온다 네. 하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건 20만 원 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이 통원 보장 한도가 30만 원이었다면은 이제는 2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단점밖에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 단점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네 번째도 제가 팩트 체크 말씀드리기 전에 하지만 네, 병원을 안 가시거나 하면 정말 할인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들어보시면서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네 번째 체크는 재가입 주기 축소입니다. 네, 재가입 주기가 축소된다는 부분에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하실 수 있는데 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표주자 전에는 135년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5년, 네, 그리고 3년에서 5년, 그리고 마지막 착한 실손으로 전환됐을 때가 1년입니다. 그리고 보장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15년 정도, 네, 15년에 재가입 기준을 갔는데 일단은 네, 보장 구조가 변경되고 나서는 5년입니다. 네, 이런 재가입 기준이 5년으로 바뀐다는 건 일단은 뭐 여러 방향에서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새로운 의학 기술, 새로운 기술들이나 치료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발빠르게 새롭게 바꿔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또 단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조금 치료를 많이 받는 부분, 저희가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실손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16년도 이전 실비는 되지만 빠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5년마다 재가입 기준을 가져가게 되면은 사실상 조금 의료비가 많이 들어오고 청구가 많이 들어온 부분을 실손에서 이제 앞으로는 또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5년 재가입 기준이 조금 네, 팩트로 체크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재가입 주기가 축소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장점도 알아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뭔가 단점만 말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안에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점, 단점 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기존 실손보다 저렴한 보험료입니다. 저렴한데 병원에 가지 않으셨던 보험금은 내지만 많이 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분명히 할인을 받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비급여 치료가 없다면 보험료 할인제도 그리고 여기서 빠졌던 거 원래 임신 출산 보장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성 유산, 난임, 자녀의 선천성 뇌질환 이런 왜냐면은 산부인과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예 안 됐었는데 이제 새로 나온 실손에서는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임신을 출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계획을 잡으신 여성분들한테는 사실 4세대 실손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단점은 일단 기존 실손보다 보장 면에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10% 올랐고 비급여 치료가 많을수록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새로운 실손으로 재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 보장이 빠지는 게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점 중에서 임신 출산에 있어서는 보장이 강화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팩트체크에서 짚어봤듯이 자기 부담금이 조금은 인상이 되었고 또 통원 보장 한도가 축소가 되었고 이러한 점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4세대 실손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수술비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비만큼 중요한 게 이 수술비 보험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수술을 하려면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지만 진단비만 준비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병원 혜택, 보장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단은 한 번만 지급이 되지만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같이 아까 자동차와 운전자를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단비와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이 수술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비만큼이나 수술비 보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3대 진단비는 준비를 잘 해놓으시는데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하셔서 수술비 보험에 대한 다양한 꿀팁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네, 수술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질병과 상해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분들이 운전자 보험이나 뭐 간단한 상해 보험으로 2, 3만 원의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 보험 50만 원, 수술비 보험 5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데 이 질병 수술비는 대부분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해 수술비는 연령대가 올라가도 준비하시는 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질병 수술비는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더욱이 어렵고 한도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상해 수술 말고 질병 수술비에 관련해서 좀 표를 준비했는데 한번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수술비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질병 수술비와 질병 종 수술비로 나뉘는데 약관 내용을 보시면 일반 질병 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수술비만 지급한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중복이 안 되고 하나만 지급된다는 뜻이고 종 수술비는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중복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중복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갖고 있다면 나는 혜택을 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질병 수술비는 일반 질병 수술비와 종 수술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상해 수술보다 질병 수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유는 우리가 일단 상해 쪽은 부담보도 없고 할증이란 제도도 없지만 질병은 부담보도 잡히게 되고 할증이란 제도가 있어서 미리미리 건강할 때 질병 수술비를 잘 준비하셔야 나중에 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해 수술비보다는 그 질병 수술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수술비 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질병 수술비가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비 보험을 왜 들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드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수술비는 방금 약관 보여드린 것처럼 어떠한 수술은 중복이 되고 어떠한 수술은 안 되는데 대부분의 수술비의 일단 큰 장점은 매회 지급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군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비 3천만 원 수령하면 더 이상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수술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기간 상관없이 수술비가 계속 지급이 됩니다.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백내장, 녹내장, 천식, 맹장수술, 충수염까지 그리고 치질 수술까지도 다 되는 수술이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비 보장이기 때문에 질병이든 상이든 무조건 같이 가지고 있으셔야 하지만 내 상황에 따라서는 질병 수술비 혹은 상해 수술비를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종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계속 받는 수술비 보험이 필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진단비는 딱 한 번이면 소멸되는데 수술비는 매회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보장 범위도 넓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을 얼만큼 많이 하고 있는지도 짚어볼게요. 네, 일단 표로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2012년도와 2017년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수술하는 그 횟수가 많이 더 늘어나고 있죠. 자, 이유는 이제는 못 고칠 병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학기술이 많이 더욱더 발전이 됐기 때문에 수술로 어느 정도는 다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자,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앞으로 현재 2021년도니까 더 많이 횟수가 늘어났겠죠. 자, 그 뜻은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많아졌다. 그러니까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 뜻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수술로 했을 때 진료비에 대한 그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면 2011년도와 2016년도까지의 표를 보시면 이제 또 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이것 또한 진료비가 더 많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기술들이 나오니까 새로운 기술 나오면 더 저렴하진 않잖아요. 더욱더 비용이 비싸면 비쌌지.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도 내가 더 좋은 수술로 하려면 비용이 부담이 될 텐데 이럴 때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으면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비가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진료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수술 건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병 수술비랑 상해 수술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일단 상해 수술비 약관을 한번 살펴보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된다. 자, 그리고 상해 수술비는 매 사고 시마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보다 오히려 상해 수술비가 되게 뭔가 깔끔하게 약관이 되어 있죠. 자, 이것 또한 질병과 상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언제든지 상해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질병 수술도 중요하고 상해 수술도 중요하지만 그 각각 하는 역할이 또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셔야 되고 준비하실 때 총 수술비까지 또 덧붙여서 준비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술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질병 수술비는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를 먼저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의 옵션인데 우리가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갱신보험과 비갱신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뭐 저처럼 30대, 40대 정도까지 되시는 분들은 비갱신 보험으로 하셔도 저렴하게 할 수 있지만 연령대가 좀 올라간다고 하면 비갱신 보험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갱신 보험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하지만 둘 다 같이 꼭 잘 비교해 보셔라라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습니다. 이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갱신형 보험, 비갱신형 보험, 이 보험료에 있어서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꼼꼼히 비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아까 전문가님이 이 종수술비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보장 항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종수술비는 1에서 5종까지 이제 보장 혜택이 나와 있는 건데 숫자의 느낌처럼 1종은 작은 수술, 5종은 큰 수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종에는 축농증, 백내장, 요실금, 하지정맥류, 치액, 안검하수증 등등이 들어가고 2종에는 맹장, 대장용종, 자궁난소, 난관, 관열 수술 등이 들어가고 3종에는 녹내장, 유방절제술 등이 들어가고 4종에는 간장췌장, 위절제수술 그리고 5종에는 뇌, 심장, 관열 수술 등이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수술이 되게 많지만 간략하게 중요하게 좀 많이 하는 수술들을 좀 정리해서 남겨놓은 거고 포인트는 1종과 5종,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수술의 그 보험금 사이즈에 따라서 내가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특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 수술, 상해 수술이 같이 있다면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같이 받고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질병과 상해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진단비는 딱 한 번이면 없어지는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매 회마다 지급이 되고요. 중복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보험료 꼼꼼히 비교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승현 전문가님,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네, 이제 40대 직장인 남성분이셨는데 이제 보험 그냥 지인이 와서 들었다 했는데 이제 18만 3천 원을 내고 계셨는데 그냥 듣기에는 저는 18만 3천 원 정도면 40대 남성이 뭐 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장이 잘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한번 의뢰를 받고 한번 봤는데 일단 S화재 종합 그리고 플러스 실비가 60년 납으로 돼 있으시고 92,090원. 그리고 시생명 정기보험이 27년 납 3만 원. 그리고 시생명 종신보험 32년 납이 61,000원. 그래서 총 18만 3,090원을 내고 계셨는데 보장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일반 사망 1억 6천만 원, 질병 사망에 1억 1천만 원, 그리고 상해 후유 장애 3%대부터 1억 원, 질병 후유 장애는 없으셨고요. 일반 암에 6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말하는 또 2대 진단, 뇌혈관 허혈성은 없으셨고 뇌출혈에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에 2천만 원, 그리고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 없으셨고 상해 종수술비랑 질병 종수술비는 300만 원씩 있으셨습니다. 치매 없으셨고 골절 20만 원, 일상 배상 책임 1억 원. 18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신데 지금 보장 자체가 너무 뒤쪽으로 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래서 저희가 협심증부터 되는 그런 폭넓은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뇌출혈에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그리고 다른 질병 후유장애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빠져 있는데 18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셔서 좀 고민을 하다가 배지영 전문가님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배지영 전문가님이 또 리모델링을 기가 막히게 해주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해주셨나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18만 원 정도 우리 시청자분이 내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보장은 빈 곳들이 참 많았습니다. 2대 진단비 보장 범위도 협소했고요. 아까 우리 배지영 전문가님이 수술비 보험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잘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드렸을까요? 일단 간단하게는 이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제 감액할 거 감액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일단 기존에 있던 실비는 지금 새롭게 준비하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장단점이 너무 극대화돼서 기존 실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거품을 빼서 실손의료 보험료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비가 32,000원대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M화재 종합보험, M화재 운전자, M생명 암보험 이렇게 3건을 추가하면서 운전자 보험과 암보험 보장성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40대 남성분이셨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시는데 운전자 보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까지 같이 준비한 내용입니다.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빨간색으로 변한 부분이 없던 부분이 생겼거나 아니면 더 좋아진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일반 사망 1억, 그리고 질병 사망은 일반 사망에 다 포함되니까 괜찮고요.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질병 후유장애는 준비 안 했고 암진단비 5천만 원, 그다음에 유사암이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1,000만 원씩. 뇌와 심장의 가장 넓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원래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부정맥과 부동맥이라는 그 진단명이 있는데 그 진단명이 심장 쪽 진단이에요. 근데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가장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원래 최근까지는 부정맥, 부동맥은 해당이 안 됐었어요. 코드 자체가. 근데 이제는 부정맥과 부동맥까지 해당이 되는 보험사에 몇몇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사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준비가 되신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수술비도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상해 종수술비 600만 원 이렇게 일반 수술과 종수술이 같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게 된다면 두 개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매회 지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질병도 마찬가지. 질병 수술비 20만 원, 질병 종수술비 600만 원. 질병 종수술과 질병 수술도 같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 상해와 질병의 수술비 좀 차이를 살펴보면 상해 수술은 100만 원이나 들어가죠. 하지만 질병 수술비는 2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40대 정도가 되시면 물론 30대도 마찬가지지만 질병 수술비는 50만 원이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100만 원은 더욱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맞출 거면
한 3군데, 4군데를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상해보다 질병의 수술비가 보험금 지급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 손해율이 보험사가 높으니까 한도를 줄여놓은 거거든요. 이 뜻은 사람이 상해보다 질병으로 수술할 확률이 높다. 나 또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질병 수술은 미리미리 젊을 때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이고 치매는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준비 안 했고 골절 네. 50만 원, 그다음에 화상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다음에 요즘 되게 큰 이슈인 표적항암 치료비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표적항암 치료는 우리가 암으로 진단받고 항암 치료할 때 쓰일 수 있는 보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 과거에는 이제 치료를 받으면 머리도 많이 빠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실질적으로 뭐 시한부 판정 받고 그냥 삶을 사는 것과 거의 비슷했는데 이 표적항암 치료라고 하는 건 좋은 세포와 나쁜 세포가 있으면 좋은 세포는 놔둬놓고 나쁜 세포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암세포만 죽일 수 있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더욱더 빨리 복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회로 다시 나가실 수 있는 시간대가 더 벌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항암 치료는 입원 처리가 아예 안 되죠. 통원으로만 이제 다니셔야 되는데 통원의 실비 한도가 25만 원밖에 안 되죠. 또 요즘에 7월달 이후부터는 20만 원이고 근데 이 표적항암 치료는 당연히 좋은 기술이니까 신의학 기술이니까 병원비가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적게는 200에서 4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표적항암 치료 합시다라고 하면 이분께서는 그리고 표적항암 치료를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에 일시납으로 5천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니까 암 진단비 5천만 원 있죠?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 있죠? 합치면 1억이잖아요. 그럼 나는 암 혜택을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질병 수술과 질병 종수술비에서 또 보험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건으로 알차게 중복으로 잘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론은 기존에 있던 보험 자체에서 보험료가 18만 3천 원에서 13만 6천 원으로 4만 6천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지만 없었던 보장도 생겨나고 보장 범위도 늘어나고 보험금도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리모델링 결과를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보험은 나 준비해놨으니까 더 신경 안 써야지 이게 아니고 계속 살펴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뭐가 더 좋은 게 생겨났는지를 계속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실제로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병원 의료비 혜택을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 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